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인터뷰의 시간, 1인 지식기업가 지은주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주고요. 꿈꾸는 몸결 온라인 독서토론 수업의 대표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외대에서요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서토론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독서토론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독서토론 수업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업력으로 시작한 거는 한 10년이 넘었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는 코로나 이후로 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 21, 22, 23. 그래서 이제 만 3년 됐고 4년 차 이제 진행하는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독서토론 수업 가능해요? 네, 완전 가능하고요. 사실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어떤 면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나은 거예요? 우선은 토론을 하려면 친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이 토론도 단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되게 그냥 뭐 친구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뭐 책 내용이 어땠니 저땠니 뭐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토론이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 이제 교내에서 토론 대회를 하는 찬성 반대하는 이제 디베이트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수준에 맞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수준에 맞는 친구들이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동네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자기 수준과 비슷한 친구들을 전국에서 혹은 해외까지 이렇게 넓혀서 찾는 거죠. 시간대만 맞으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토론의 특성상 멤버 구성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걸 오프라인에서 엮으려면 네, 대치동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또 고르고 그렇죠. 걔들이 모이고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온라인에서는 그런 거를 한 번에 구성해서 장소 제약 없이 한 번에 딱 묶어주니까 맞아요.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혼자 이제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팀을 짜서 와야 돼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예, 팀을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우리를 한다 그러면 6명 뭐 4명 이렇게 팀을 어머님이 구성을 해서 저희 학생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맡겨주시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어머님들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요. 왜냐면 팀이 만약에 좀 친구들이 없다 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애가 수업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에 합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혹은 이제 시간대별로 이게 되게 반이 많이 있기도 하고 뭐 전국에서 혹은 뭐 해외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친구들하고 이제 팀을 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이제 자기 뭐 1km 반경 이내에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이제 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선생님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든가 학원을 가던가 할 텐데 그런 애들 중에서 뭐 수준이 딱 맞거나 뭐 그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잘한다. 그러면은 좀 잘하는 애들하고 팀 묶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되게 또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애들만 찾아가지고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만약에 그런 좀 팀을 꾸리고 싶다라고 하면 대치동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수고 없이 온라인으로 이제 팀을 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되게 획기적인 방식인데요. 네. 그 경쟁 업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경쟁업체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경쟁업체가 당연히 많이 있어야지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막 떠오르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으세요? 뭐 정말 큰 업체라고 생각하면 뭐 한우리 같은 데가 제일 사실 이제 독서 토론 하면 한우리 했을 때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네네.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도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나? 네, 모르겠는데 한우리 하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우리 고객들이 되게 많죠. 네. 제가 봐도 한우리 괜찮거든요. 근데 한우리에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저희한테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혹은 오프라인 학원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친구들이 저희 쪽으로 조금
저희의 어떤 특성을 좀 알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늘이와 봄결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제일 큰 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차별점은 우선 코로나 시기에는 안전이었죠, 사실은. 이게 대면하지 오프라인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그 한우리가 이제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이제 아이를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도 같이 공부시키시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같이 모아서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방 형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전환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전환은 안 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또 한우리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대화 위주로 하는 그런 수업이라기보다는 첨삭 위주로 좀 진행되는 수업이었거든요. 네, 첨삭도 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첨삭이 불가능하죠. 사실 온라인으로 하실 때 이제 어머님들이 좀 컴퓨터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오히려 좀 강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한 20대? 저희 좀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젊은 선생님들은 사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강하지만 티칭에 대한 노하우는 좀 부족할 수 있죠. 네, 뭐 아이를 대하는 어떤 태도라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제가 교육시켜서 키워나갔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프라인으로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우선 지금은 오프라인의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아시겠지만 한번 행사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행사 개념이지 뭐. 네, 행사 개념이었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뭐 가게를 열어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거나 할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네. 왜냐면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우선 저부터 해야 되잖아요. 뭐 다른 선생님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열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음 학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박사 학위 공부를 들어갈 거라서 도저히 그 시간이 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아예 사업장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장이 아예 없고요. 재택으로 다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학원을 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차리려고 사실 그 공간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좀 준비를 하던 찰나에 한 6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래서 그냥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제가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이제 거기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또 이제 이사를 한 번 더 갔고, 그래서 사무실을 그래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얻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집에서 하는 비중이 높고 어차피 다 컴퓨터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선생님들 몇 번 교육을 하고, 물론 몇 번이라는 게 막 3개월, 6개월이긴 한데 그 교육 기간만 끝나면 독립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 집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뭔가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무실이 또 필요가 없어져서 또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또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이제 출근하는 게 되게 좀 부담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택이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없앱시다 해가지고 사무실은 없앴습니다. 네. 회식 같은 거 하나요? 회식은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네.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들? 뭐 겉으로는 좋아하시는데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온라인 학원의 그 베이스 프로그램이 줌인데, 그죠? 그 줌을 이용하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그거를 잘 못 쓴다거나, 혹은 뭐 통신이 뭐 원활치 않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은 없어요? 아니요, 근데 없어요. 오히려 이게 공교육에서 줌을 써줬잖아요. 예, 진짜. 애들 다 할 줄 알겠네. 오히려 어머님들보다 애들이 더 잘하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문제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사실 줌 사용하기 전에 스카이프가 더 익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는 뭐 해외에 있으면 이제 스카이프를 쓰는 게 좀 당연했고, 줌이라는 거는 그때는 들어본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오히려 이제 줌을 공교육에서 뭔가 딱 써줘가지고 완전 대중적으로 딱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줌으로 그냥 딱 고정을 시켜버렸죠. 해외에서 줌을 쓰거나 이럴 때 이렇게 통신상에 렉 걸리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었어요? 해외 친구들이요? 해외 친구들.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네. 뭐 거의 국내랑 뭐 해외랑 그렇게 비중이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후진국에서 막 엄청 느린 인터넷 쓰지 않는 이상 네. 웬만하면 다 네. 조금 가능하다. 인터넷 네. 자체가 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네네네. 조금 그럴 수 큰 있죠. 튕기기는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냥 잘 됐어요. 네, 네, 네. 자, 온라인 학원을 지금 거의 한 4년째 운영을 해오고 계신데 예.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업의 어려움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많아요. 네, 사업의 어려움이냐라고 하면 많은데 온라인 학원의 어려움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오프라인 학원하고 비교했을 때 온라인 학원의 어려움이 뭐냐라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 질문의 의도는. 그렇죠. 그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1인 기업으로 혹은 또 1인 학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네. 이 토론이나 1인 학원 시장에 진출을 하실 때 온라인 형태를 가지고 진출을 하시는 거 추천을 하십니까? 당연히 추천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경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2살, 3살 뭐 이래가지고 사회 이제 초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막 뭘 해보려고 그래. 혹은 뭐 이렇게 애기 좀 키우시고 이제 좀 뭘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어머님이세요. 근데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온라인으로 해봐야겠어. 이것은 조금 적절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좀 해보시고 이게 조금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가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게 버벅거리거든요. 근데 그 버벅거리는 게 굉장히 사람을 비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줌 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안 나. 화면 공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 선생님 진짜 뭐 하나도 모르고 들어왔네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어디 막 뭐 도서관에서 강사가 왔는데 막 강의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40분 되니까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런 네, 그렇죠. 되게 어이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네, 약간 네. 그러니까 강의를 처음 해본 거야. 그거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줌이 40분이면 그러니까 무료를 쓰면 40분이면 끊긴다라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고 네네. 강사가 어떻게 무료 아이디를 쓰냐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어떤 허점을 막 엄청 크게 부각되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면 선생님 좀 실수해도 애들이 좀 봐줘요. 약간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미안해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괜찮아요 약간 이런 게 좀 있는데 온라인은 좀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실수하면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실력이나 내공을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직접 만나면서 좀 이게 좀 자분자분 좀 다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경력이 생기시고 실수 좀 덜하게 된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면은 이제 폭발적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4년 차신데 네. 쭉 해보시다가 보면 네. 어떤 점이,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의 어떤 특성이 온라인 학원을 운영하는데 장점이 되는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실 분들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된다. 맞아요. 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온라인 수업을 모두에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안 맞는 분들 되게 많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컴퓨터 기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교육하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굉장히 놀라는데요. 저 컴퓨터 못하는데 저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놀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보다 컴퓨터 잘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하는 걸로 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만큼 잘할 정도의 수준이면 다른 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좀 컴퓨터 기본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실력이 조금 필요하니까. 근데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이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좀 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닌지를 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 네. 아니,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거. 위험한데요. 얘기해보고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났을 때 약간 조금 힘들었던 점이 뭐였냐면 막 이렇게 간식 먹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 간식 먹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사실. 왜요? 네. 아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얘네들이 간식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왜 이렇게 수업을 안 하고 수업에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막 놀고 싶어 하지? 그렇죠. 왜 이렇게 쉬고 싶어 하지? 나 그 좀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애들한테 성과를 좀 많이 부렸어요, 옛날에.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의 어떤 그런 교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얘를 이걸 가르쳐서 이걸 외우게 해야 되고 이거를 그래서 얘가 좀 공부를 잘하게 해야 돼. 약간 이거에 너무 몰두하신 분들이 아니라 약간 이 아이랑 어떤 좀 즐겁고 약간 이 아이 너무 귀엽고 약간 이렇게 사랑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시면 오히려 오프라인이 훨씬 좋고 애들도 훨씬 좋아하고 훨씬 그런 관계가 더 돈독하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교육적인 거에 엄청 몰입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그냥 온라인은 또 시간이 더 짧게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딱 수업하는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정말 계속 스트레이트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만 또 수업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는. 좀 수업에 좀 강도 높은 수업을 할 수 있거나, 왜냐면 온라인은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중간에 쉬면 굉장히 흐트러지거든요.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걔네들 갑자기 막 어디 가 있는데 얘들아 어디 있니? 막 이러면서 막 온라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쭉 해야 돼요. 뭐 애들이 집중력이 없으면 40분 그냥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거고, 뭐 더 짧아야 되면 30분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짧고 굵게. 짧고 굵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수업.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랑 좀 친밀도를 높여야 되는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오프라인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고 거기에서 또 특화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보육이 있고 교육이 있잖아요. 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셨죠? 오, 맞아요. 애 키우니까. 네, 맞아요. 이게 보육과 교육을 적당히 가진 분들은 오프라인이 맞는 거고. 맞아요. 예. 교육에 중점을 두실 분들은 맞아요. 온라인이 적합하다. 그런 얘기네. 100%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솔직히 한 막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은 솔직히 보육의 목적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럼 한 2시간 보내면 그 2시간 동안 사실 얘가 뭐 공부를 많이 한다 이것보다는 얘가 이제 2시간 동안 윤주쌤네 집에 가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온다. 제가 막 목마 태워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재밌다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좀 좋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확실히 그런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온라인은 제가 봤을 때 관계보다는 확실히 조금 교육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선생님 중에 그런 온라인으로 해도 이제 관계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의 어떤 저 1인 기업이니까 네. 대표님의 성향이나 대표님에 대한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그러면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경제학. 네, 경제학 전공했고, 또 이제 복수 전공으로는 아시다시피 교통공학을 네. 경제학과 교통공학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상대와 공대인데. 네, 상대 공대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사부터는 언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사 과정 수료했고, 네, 석사 박사 과정은 다 언어학을 했습니다. 언어학에서도 막 그 분류가 많잖아요. 네. 언어학에서 메인이 뭐예요? 저는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심리 언어학입니다. 심리 언어. 네. 근데 이제 뭐 남의 마음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성깔이 어떻구만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심리언어학은 사실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그
뭐랄까 문법 체계가 있는가 그거예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네, 별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문법 이론이 있는데 그 문법 이론이 사실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정말 그런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의 이론과 네. 심리를 접목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문법 이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1인 지식을 활용한 기업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학위가 네.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학위 자체의 영향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이건 그냥 라이센스일 뿐이고, 사실은 저는 양지호 박사님도 학위가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이런 인터넷 강의를 찍을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생기신 거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공부하면서 아,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를 이제서야 좀 깨달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20대 중반에 와서야.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누가 뭐 자료를 주면 외워. 그러면 외우기 싫다. 내가 잘 외운 게 맞나? 그러면 막 문제 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사실 이제 대학원 이상부터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그거를 스스로 찾아야 되고 자기가 공부해야 될 거를 이제 막 정리한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만든 게 맞나? 이걸 또 검증하는 과정을 계속 비판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그 생각이 강화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더 공부가 엄청 기억에 잘 남잖아요. 전 그 과정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위 자체의 목표라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 너무 의미가 있었어서 좋았고 당연히 뭐 그런 과정에서는 석박사 공부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과정이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학위를 따는 과정에서 얻는 스킬이나 어떤 경험이나 네. 좀 약간 그리고 오랫동안 그걸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분석적이거나 뭐 네.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면 맞아요. 네. 그런 학위를 따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몸에 밴다고 할까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더 훨씬 라이센스보단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글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확실히 배경 지식도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지식이 많아지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어떤 속도 그런 것도 굉장히 습득력도 되게 좋아지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석박사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거는 꼭 1인 지식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아니 어차피 100살까지 살 건데 박사는 한 번만 받아두면 100살 죽을 때까지 박사님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선택이네. 네. 사실 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박사님 소리는 들어야겠다. 어차피 또 다 했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학위 받는 과정이 워낙 녹록지 않다 보니 그 산을 한번 넘으면 또 제 실력이 얼마나 점프가 되어 있을까 그런 또 기대도 되고 그렇죠. 약간 그래서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3년 이내 화이팅. 네. 그럼 지금 이제 4년 차신데 네. 그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혹은 월 매출? 네. 공개 가능한 선에서 말씀해 네.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는 수익의 어떤 방향? 우선은 저는 네네 종류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자동 수익은 없어요. 자동 수익은 없고 다 노동 근로소득 노동소득 갈아 넣어서 만드면서 네, 다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전체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원생이 지금 한 130명에서 15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라고 했을 때 한 학생당 수업비가 이제 1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화반이 2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초등 이제 가장 뭐 독서반이나 기초글쓰기반 같은 경우 12만 원.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이렇게 수업비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네, 월 매출이 한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가 나오고요. 거기서 뭐 일단 이제 당연히 선생님들 인건비가 나와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쪽이 제가 이제 출강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 주도 교육청 쪽 수업을 많이 나가고 있고, 뭐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수업을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나 성인들 대부분 이렇게 요즘에는 좀 성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걸 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대에서도 출강 좀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작은 저희 경력을 위한 네, 활동이기 때문에 네, 네, 큰 작고 귀엽죠. 작고 귀여운 네,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네, 소득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학원만으로만 보면은 한 150명 정도가 15만 원씩 받는다. 네, 뭐 평균 15만 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출로 치면 월 매출 한 1,500에서 2,000 사이. 2,000 사이. 네. 네. 정말 잘 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렇게 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학원업의 특성상 이게 원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인건비 빼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저희는 임대료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엄청 마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반도체보다 높을 거야 아마. 이 마진율로 치면.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매출액으로만 따져서 하긴 어렵고 순익률로 봐야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회사의 목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올해의 목표는 제가 지금 이제 행정 선생님들을 좀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받는 게 목표인데 도저히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행정 업무를 제가 혼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행정적인 거를 너무 못하는데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행정 선생님들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업무를 좀 많이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훨씬 좋아졌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우선 받는 게 목표고요. 학원적인 목표로는 저희가 해외 진출을 엄청 노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종결된 것 같고, 제가 봐도 독서 토론은 오프라인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맞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위험한데? 잠깐 위험했는데요. 아니. 들어갈게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팀장하고 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사실 뭐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막 학습적으로 공부하고 막 이거보다는 그냥 뭐 동네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재밌게 뭐 가서 막 저 막 애들 떡볶이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몸마 태워주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막 엄청 막 같이 막 뭐 공원 산책하고 막 술래잡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 만날 수 있으면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뭐 독서 교육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놀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류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온라인 사업의 저희의 강점은 사실 만날 수 없는 친구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해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혹은 뭐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독서 토론 수업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주위에. 그러면은 그 팀을 짤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는. 그런 경우에라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데 뭐 부모님이 이제 뭐 출장을 가신 거죠. 오랫동안 뭐 2, 3년 동안 해외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를 정말 까먹어요. 특히 막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막 7살 이럴 때 가면은 한국어 실력이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어 놔버리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를 매주 뭐 책 한 권씩 읽고 한국인 선생님하고 계속 의사소통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학습적으로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저희 수업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이제 뭐 한울이라던가 뭐 플라톤이라던가 이런 업체와는 다르게 해외에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저희를 더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해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던가 네, 뭐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네, 저희가 필요하다면 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온라인 학원의 선두주자이신 지은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보다 그 1인 학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인 학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리스키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임대예요. 그 학원을 임대하고 그 매달 나가는 그 임대료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학원을 못하고 처음 이제 공부방으로 시작한다던가 뭐 그런 과외로 시작한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옵션으로 온라인 학원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인터뷰 내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5년차, 10년차 되실 때까지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독서 토론 수업인 거죠? 네, 맞아요. 땀이 좀 나시네요. 더우세요? 그래서 네. 그럼 마지막 파트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했더라?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네. 오. 이건 삐컷에 넣어야겠다. 천국이라고 그랬나요? 네? 천국. 우주. 천국이래. 우주입니다. 네. 네. 갑자기 놀래라. 손님 놀랬죠? 이거 바꾸고 나가야겠다. 괜찮아요. 없다 그러면 없다 그래도 돼요? 없다 그래도 혹시 되죠. 없다 그래도 되나?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네.